잠시만요. 좀 급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패배 선언, 승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도 개표가 지금 98% 진행된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송찬욱 기자의 얘기로도 4시 즈음이면 4시가 다 되면 윤 후보도 움직일 것이다 했는데 지금 조금은 서초구 자택도 좀 움직임이 보입니다. 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승복 연설이 있는데 이제 출발할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까지 움직일 자동차에 이미 시동도 걸렸다고 하고 지금 뭐 화면 보시다시피 이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제 안쪽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지금 들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지지자들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예, 현장을 좀 집중해 볼까요? 예. 송 기자 말씀처럼 일단 지금 휴대전화 플래시들이 터지고 일부 지지자들 혹은 취재진들의 움직임도 긴박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나온 모양입니다. 아직 윤 후보의 구체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은데 지금 막 윤석열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이렇게 뭐 연호하는 소리 들리죠. 이렇게 주민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윤석열 이제 당선인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후보인데 아직은 뭐 당선인증을 받은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지금 부인 김건희 씨 역시 좀 모습을 아까 속보에서 봤듯이 나타나진 모습을 보이진 않았고 윤석열 후보 지금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잠시만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빨간 넥타이를 맨 윤석열 후보가 거의 반 하루가 다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현장으로 마이크를 아예 넘기겠습니다. 마이크 있으니까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참 늦은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조금은 천천히 이재명 후보 마찬가지로 조금 더 큰 소리로 연호하는 지지자들 한 명 한 명 손을 맞잡고 경찰병력 사이사이에 있는 지지자들의 특히 자택에 모여든 본인 지지자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향해서 하나하나 악수를 한 분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 송찬욱 기자. 메시지가 밤이 아주 길었다고 했는데 뭐 쉽게 예측해도 본인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뭐 국민의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본인도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도 그랬을 거고 이렇게 지금 새벽 4시가 돼서야 자택을 떠나게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진솔하게 정말 밤이 참 길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뭐 여기서 사실 주민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뭐 정치적 메시지를 낼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한 거고요. 이제 저 차량을 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 도서관으로 향할 겁니다. 거기서 개표 상황실에서 당선 소감, 이제 앞으로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에 대한 얘기가 있을 전망입니다. 늦은 밤 참 밤이 많이 길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지 몰랐다. 그동안 응원에 감사한다. 조금 전 3시 57분에 윤석열 후보가 무려 개표가 된 지 8시간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개표 상황이 거의 100% 가까이 마무리가 돼서야 이렇게 윤 후보가 그동안의 응원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거의 확실시되는 윤석열 후보가 서초 자택에서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 천천히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서 천천히 출발하고 여의도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4시인데 4시에 정확히 출발했고 뭐 20여 분 뒤쯤이면 여의도 당선에 도착해서 앞서 송 기자 얘기대로 안철수 대표와의 먼저 메시지 혹은 윤 후보 자체의 메시지 그리고 유세차가 있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꽤 많은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연호하면서 이렇게 차량을 뒤쫓는 모습도 저희 화면에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투표 날을 훌쩍 넘고 3월 10일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기호 2번 국민의힘 야당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이제서야 대선 승리를 확정하고 자택에 나와서 차량에 탑승했고 여의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4시 15분에 지금 개표 상황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당직자들 격려한 뒤에 4시 35분에 조금 전에 저희가 당사 앞에 뭐 유세차 특설 무대처럼 돼 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대국민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글쎄요. 이것도 역사라면 역사고 뉴스라면 뉴스인데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3시 47분경에 민주당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 선언, 승복 선언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통합 얘기 그리고 뭐 선거에서 진 건 오롯이 본인 탓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뒤이어서 한 대략 10여 분 뒤인가요? 윤석열 후보가 3시 57분쯤에 조금 직전에 자택에 나와서 밤이 아주 길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실 줄 몰랐다. 응원에 감사드린다. 대략 한 3, 4분 정도 윤 후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웃는 모습으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채널A 카메라가 서초동 자택에서 여의도로 다시 한번 북서쪽으로 출발하는 차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포로 왔고요. 네. 지금 이제 거의 당선인이기 때문에 예. 당선인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과 준하는 이제 경호를 하죠.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경찰이 호위하면서 가고 있죠. 그리고 아마 이제 신호도 통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 원수에 준해서 경호를 하다 보면 신호에 걸리면 사실 경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총차롭게 얘기한 것처럼 한 15분 이내에 여의도 도착한다 얘기하는데 뭐 그 전에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도 한산하고 그리고 교통 통제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일찍 도착해서 지금 이제 자택을 떠나면서 한 메시지는 뭐 아주 오랫동안 남을 메시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밤이 아주 길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뭐 윤 후보뿐이 아니라 이걸 기다렸던 많은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개표 방송했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긴 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승복 메시지가 있었듯이 당사로 가서 본인이 어떻게 통합 메시지를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아마 가는 차 안에서도 그걸 마지막으로 점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기자 말씀처럼 일단은 정말로 그 도착 시간으로 달라진 윤석열 후보, 당선인 유력한 윤석열 후보의 위상을 좀 실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4시 15분쯤이면 여의도에 도착할 것 같고 당연히 저희는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까지 들어야죠. 윤 후보의 당선인 신분으로서 메시지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현재 개표 98.1%인데 저 0.8%포인트의 차의 격차는 좁혀지지도 늘어나지도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로 윤석열 후보가 출발했고 비교적 심하기 때문에 빠른 움직임으로 지금 속속 지금 동작동 쪽까지 좀 온 것 같아요. 밑에 국립현충원 얘기가 보이니까요.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요. 네, 지금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의 개표 상황실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예. 한 5분 뒤쯤에는 이제 도착을 할 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상황실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도착하기 직전에 뭐 이번 뭐 대선의 뭐 공신이라고 할까요? 숨은 주역이라고 할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두 사람 모두 상황실에서 윤 후보와 같이 인사를 나눌 전망입니다. 예. 이제는 잠자리에 드시려고 했던 분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조금 뒤면 도착을 하고 윤 후보가 조만간 당선인 신분이 될 겁니다. 아마 도착과 동시에 거의 개표가 99%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요. 지금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이제 김포공항 방면으로 이제 갈 거고요. 예, 올림픽대로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아마 동료의도 쪽에서 63빌딩을 끼고 아마 이재명 후보처럼 조금 빠른 속도로 서유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당사로 이동할 것 같은데요. 경찰 차도 좀 보이고요. 아마 도착하기 전에 대략 7, 8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 계신 네 분께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노 교수님, 지금 여러 분석 말고 직관적으로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어떤 겁니까, 노 교수님요? 실망스럽겠지만 기쁠 것이다. 기쁘지만 실망스러울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좀 큰 표 차로 이길 걸 기대했는데 저런 결과가 나왔다 할 때 아마 그럴 텐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좀 당선인의 첫 일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국민들에게 정하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데 뭐 정치적인 메시지는 다음에 내더라도 정말 모든 국민을 위로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얘기했죠.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저의 국민입니다. 저를 지지하시면 똑같이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이런 구상을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메시지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통합 메시지를 내겠죠. 그리고 뭐 정확한 이제 발언 내용은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도 지금 국민의힘 상황실에 도착을 했네요. 그러게요. 안철수 후보도 이제 메시지를 같이 낼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뭐 나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모두 우리의 국민이고 그 국민들을 노력하겠다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낼 텐데 사실 2017년 문재인 당선인도 같은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당선인도 같은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대탕평하겠다, 모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다 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냐의 문제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통합 메시지는 당선인의 첫 번째 통합 메시지는 물론 말 속에 나타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인수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인수위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과 간사들을 어떤 사람으로 인선하느냐에서 처음 국민을 향해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땐 당선인의 첫 번째 인선이라 할 수 있는 인수위 구성에 있어서 국민 통합 평인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을 하는 게 당선인의 첫 번째 통합 메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짐작컨대 화면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가 그 윤 후보의 도착을 입구에서 기다리는 듯합니다. 예. 조금 있으면 여의도에 들어설 거고요. 거의 다 온 듯합니다. 연수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큰 선거들을 이제 치르고 나면 정치권 인사들이 사실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국민들 민심이 참 무섭다. 그리고 정말 묘하게 균형을 맞춰서 그 민심에 뭔가 뜻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결과만 봐도 초접전이고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이 펼쳐질 거거든요. 정말 첨예하게 대립했던 선거 유세가 끝나고 이제 초접전 결과에 국민을 통합하고 또 여소야대 전국까지 끌어가야 되는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다 보니 향후 이제 윤 후보가 그런 통합, 국민 화합을 어떻게 이뤄 나갈지 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도 이렇게 퇴근길이 늦어질 줄 몰랐습니다. 예, 송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앞서서 뭐 통합 얘기 해줬는데 뭐 통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 29일 날에 정치 참여 선언하고 지금 한 8개월여 지난 정치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이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뭐 행정 경험도 없는 정치 신인이 갑자기 지금 대통령이 된 셈이 된 건데 그러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 대통령의 자리가 연습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 바로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고 바로 실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사실 뭐 국민의힘 뭐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 모든 당원들이 다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지만 뭐 그들이 다 윤석열 사람이다 이렇게 아직은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예. 윤석열 후보 주변에
뭐 장관을 할 사람들, 뭐 당장 인수위 위원을 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아직 의문이라는 얘기가 참 많기 때문에 예. 당장 뭐 인사든 뭐든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표율 98.3%,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유력한 윤석열 후보 지금 여의도에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어요.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그 선거 구호 그리고 본인의 정치 참여, 정계 입문의 화두로 삼았던 게 바로 정권 교체였는데 일단 5년 만에 여당의 문재인 대통령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현장을 가면 윤 후보의 메시지를 얘기를 할 텐데 앞서 이현수 기자에게 민주당의 만약에 패인의 결정적인 장면이라면 어떤 게 있었냐라고 했을 때 심상정 후보 얘기를 잠시 꺼냈었고 송찬욱 기자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근소한 차지만 당선이 됐다면 결정적인 순간 딱 한 장면만 꼽으라면 송 기자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뭐 결정적인 장면, 공식 선거운동 들어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이 순간을 아하. 가장 뭐 중요하게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단 한 장면만 꼽으라고 하는데 또 하나 장면을 꼽자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 아마 대선이 한 50여일,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밤중에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사실 이준석 대표를 의원들이 이제 뭐 탄핵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결국 마지막에 한밤중에 밤 8시가 다 돼서 손을 맞잡았는데 그 두 가지 장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손 잡은 그 두 개 장면이 결국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이렇게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권 단일화가 결정적이었다. 예. 송 기자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4시 15분쯤 개표상실에 도착한다는 예정이었으니까 윤 후보 불과 몇 분 뒤면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 있었던 유세차, 그러니까 일반 무대에서 4시 35분에 대국민 감사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오전 10시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11시 당선 인사, 그리고 2시에 뭐 윤 후보가 참석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선대본부 해단식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속보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고요. 현장 화면이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으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입에 잘 익어야 될 텐데요. 이제 윤 당선인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들어온 모양이죠. 일단 제가 예상컨대는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가 먼저 있을 예정이고요. 비상등을 켠 검은색 차량이 여의도에 도착을 했고 이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네, 지금 뭐 개표사무실 안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제 국민의당 소속 의원 몇몇씩 함께 와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고 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회 정문 저희 차단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회전 하면 바로 국회 도서관입니다. 저기서 이제 그렇죠. 내려서 이제 바로 개표 상황실로 향할 테니까 곧 있으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모습 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짐작컨대 윤 후보 물론 뭐 당선 선언, 승리 선언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앞으로 인수위는 어떻게 그럴지 혹은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한 구상도 지금 차 안에서 머리가 좀 복잡할 텐데요. 이재명 기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됐기 때문에 윤 후보가 좀 도착을 했습니다. 내렸고요. 빨간색 점퍼를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윤 후보가 내린 모양입니다. 문이 열렸고 윤 후보가 내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최대한 키워서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장소가 국민의힘 당사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곳은 지금 국회 도서관에 있는 지금 현재 상황실입니다.
국민의힘 특설 개표 사항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작은 소리라도 한번 들어볼게요. 현장을 마이크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윤 후보 왼쪽에 이준석 대표, 오른쪽에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지지자들과도 빨간 목도를 한 지지자들과도 잠시 악수를 나눴고요. 바로 지금 국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세 본부장도 뒤에 있고요. 윤 후보 다소 좀 긴장이 풀린 듯합니다. 이제 조금 미소를 짓는 모습도 보이고요. 앞서 안철수 대표가 승강기 앞에 있었는데 안 오고는 먼저 들어간 모양입니다. 예, 이제 개표사항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윤 후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 서 있고요. 이제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 시각이 어찌 보면 가장 최소표 차로 이긴 역대 대선 후보. 이 시간도 좀 여러 차례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4시 16분이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방송인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준석 대표의 표정도 조금 밝아진 듯하고요. 윤 후보도 자택에서 마음을 졸이다 이제 다소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오는 과정에서 긴장이 풀린 듯 이제 조금은 미소 짓는 모습도 합니다. 하태경 의원과도 인사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곧 안철수 대표와 메시지를 전할 것 같은데요. 단상으로 가기 전에 천천히 지지자 혹은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 김혜지 의원과도 인사를 했고요. 뒤쪽에 태영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앞줄에 있는 배현진 의원, 김영환 전 의원과도 인사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국민의힘 당직자 의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세 총괄을 했던 박대출 의원과도 인사했고 애초부터 친윤으로 불렸던 정진석 의원, 장해찬 청년본부장, 원희룡 본부장, 조경태 의원 모습도 만나봤습니다. 한 명 한 명 본인이 악수할 수 있는 의원들과는 모두 악수를 한 윤석열 후보인데요. 현재 시각 4시 18분, 개표는 98.4% 진행이 됐고 여전히 득표율 차는 0.8%입니다. 유일하게 빨간 점퍼를 입지 않고, 아니죠,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와 당선인이시죠, 이제 후보님이 아니시고 정장을 입은 두 당선인님 후보의 모습이 저 있습니다. 현장으로 앉으시기 마이크를 전에 넘기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식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은 우리 장혜원 청년 보좌역과 그리고 서정수 국회의원께서 대표로 해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혜원 청년 보좌역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정수 국회의원입니다. 자, 이용 의원은 좀 받아주십시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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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안철수 대표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철수 대표님 인사 좀 해주시고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저희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손에 손 맞잡고 큰 소리로 우리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 하면 만세 해주시고요. 그렇게 3번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만세! 정권 교체! 만세! 정권 교체! 만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당선인님의 발언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자리가 당사 앞에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님의 소감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쓰셔가지고요. 카메라 보시고 하십니다. 나머지 다른 분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애써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직자 우리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그런 그 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그리고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또 멋지게 뛰어준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이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와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두 분께도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를 하는 이 경쟁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당 마무리를 짓고 더 외연을 넓히고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아주 훌륭하고 성숙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저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더운 여름부터 모두 함께 정말 땀 흘리면서 또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다 함께 여기까지 뛰어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미흡한 저를 이렇게 잘 지켜보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잘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감 잘 들으셨고요. 좀 더 자세한 그 당선 인사 말씀은 내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지금 당사에 또 그 많은 그 국민들께서 또 환영 인파대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다 같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오늘 밤 축하하는 거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윤석열 외치면서 갑시다. 윤석열. 박수. 자, 이쪽 뒤쪽으로 가고 있어. 감독님 뒤쪽으로 가고 있어. 여러분들 방금 못 자게 해서 미안합니다. 가운데서 예, 윤석열 후보가 대략 한 5분여 정도의 대선 승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잠시 인사를 했고 지금 카메라 플래시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송찬욱 기자, 네. 그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조금 핵심 내용만 정리를 좀 한다면요. 네, 뭐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 위로의 얘기한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뭐 논외로 치면요. 세 가지 크게 메시지를 보면 예. 우선 아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국민 통합, 화합 이런 거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메시지가 일단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쟁은 끝났고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일단 이렇게 통합의 메시지를 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이뤄낼지 정말 이 박빙의 승부 이겼는데 어떻게 통합할지는 내일 기자회견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 줄곧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여소야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제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이제 오늘 재보궐 선거까지 포함해서 110석이 됐기 때문에 한참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여당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지금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의회 구성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로 옆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네.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 더 외연을 넓히겠다. 이거 앞에 있는 이 협치 얘기와도 좀 약간 결이 다른 게 사실 지금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론입니다.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의석수가 부족하더라도 강하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사실 애초에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추진했던 것도 이 당선 이후에 이 중도층을 어느 정도 대표하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이 국민의당과 이 힘을 합쳐야 예. 이런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합당 얘기까지 이 정치적인 메시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성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이영수 대변인도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기자가 일정을 대략적으로 3월 10일 오늘입니다. 목요일 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11시에 당선 인사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좀 더 구체적인 본인의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앞으로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일정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이 4시 31분이고 4시 35분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특설무대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빨간 카페트가 깔려있는 저 특설 무대에서 늦은 시간까지 윤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윤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까지 같이 국민의힘 의원들 혹은 그 선거운동을 도왔던 당직자들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 앞서 그 당사 앞에 있었던 인파, 지지자들 인파가 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략 100여 명 정도 되는 지지자들 저렇게 태극기도 흔들고 윤석열 후보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는 뭔가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윤 후보의 뭐 특유의 세레머니 어퍼컷이라든지 글쎄요 뭐 어퍼컷이 지금 나올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 후보의 좀 더 그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가 좀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걸어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뭐 저도 자주 여기서 왔다 갔다 당사와 국회 기자실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뭐 여러 의원들이 지금 다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곳에 도착을 해서 뭐 많은 지금 국민들 지지자들이 큰 환호성을 곧 있으면 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는 99% 진행이 됐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역대 최소 표차입니다. 1%포인트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 중이고요.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치적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한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특설 무대에서도 현장음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교체를 이뤄내고 이제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열어갈 대통령, 우리의 당당한 대통령 구호로 22일간 선거운동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입니다. 마음껏 연호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제 통합의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살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우리의 당당한 대통령,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어갈 대통령 당선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 이곳에 도착하겠습니다. 뭐 내일 대국민 기자회견도 있고 지금 현재 새벽에는 감사 인사 있고 오후에 해단식도 있겠습니다만 관심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이재명 기자 누가 합류를 하고 입각할 것인지 뭐 지금부터는 예상입니다만 어쨌든 측근으로 불렸던 인물들이 많기에 그것부터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취재 경쟁, 취재 대상이 될 겁니다. 어떻게 좀 저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제 현장 기자들은 가장 어려운 취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인선 취재가 가장 어려운데 그야말로 지금부터는 뭐 인수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각 분과의 이제 간사들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수위가 구성되고 나면 그럼 청와대를 어떻게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물론 뭐 민정석 씨 없애겠다 얘기한 게 있지만 과연 청와대의 주요 핵심 인사들은 누가 들어갈지 그리고 내각, 총리 이런 이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굉장한 취재 경쟁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인수위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위원장을 구성할 때 물론 뭐 글쎄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떤 국민의 당과 국민의힘이 인수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바로 이제 그 인수위원을 맡을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맡길 것인지 이런 것부터가 이제 큰 관심일 것 같고 어쨌든 그 인선 자체 하나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통합의 메시지고 개혁의 메시지고 윤석열 정부의 혁신의 메시지다. 그래서 인선을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구도, 그런 협치할 수 있는 자세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 29일에 정계 입문을 선언했고 3월에 검찰총장직을 던졌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정계 입문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20번째 대통령이 됐고요. 20대 대통령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메시지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평가를 받고 있다. 예. 조금 전 메시지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선거운동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좀 큰 화면으로 부감 화면으로 화면을 보니 지지자들이 좀 더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같고요. 빨간색 도구들을 든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국 메시지도 전할 텐데요. 이현수 기자,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축하 전화도 내일 아침에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내일 중요한 일정과 관심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각이고요. 통상 이제 선관위에서 당선 교부증을 받은 후에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는 만큼 뭐 현직 대통령과의 통화라던가 통상 진행되는 그 당선인 절차는 날이 밝는 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상보다 좀 늦게 나왔습니다. 원래 일정 공지는 4시 35분에 대국민 감사 인사를 앞서 봤던 특설 무대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차로 이동하는 건 물론 뭐 걸어서도 금방 가니까 조금 뒤에 도착할 테지만 조금 예정된 시간보다 늦을 수밖에 없고요.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 개표가 이제 정말 100%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지 대략 8시간 반 정도가 지났고요. 국회 나와서 당사로 이동 중입니다. 48.6대 47.8. 그렇습니다. 대국민 감사 인사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할지도 저희가 잘 지켜볼 텐데요.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투표함은 거의 다 개봉이 됐고요. 아마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뭐 지역별 혹은 세대별 혹은 윤석열 후보가 집토끼를 얼마나 잡았고 혹은 보수층은 얼마나 결집시켰으며 예측컨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은 아마 내일 오전쯤이면은 대략적인 윤곽이 다 드러날 겁니다. 오늘이네요. 오늘입니다. 4시 39분이고요. 국회 나와서 당사로 이동 중입니다. 대국민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동 중인데요. 송찬옥 기자. 예. 역시 저희 못지않게 저희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취재 기자들도 퇴근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 뭐 추가 사항이 있는지 앞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얘기는 대국민 감사 이후에는 바로 뭐 윤 후보도 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 현충원 참배 이후에는 혹은 뭐 추가 메시지 이런 거는 아직 일정은 공지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일정, 현충원 참배와 뭐 기자회견 그리고 해단식 정도의 일정이 지금 잡혀 있고요. 예. 뭐 윤석열 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뒤에 뭐 기자들을 향해서도 잠도 못 자게 해서 미안하다, 수고 많으셨다. 아까 뭐 이런 기자들 얘기를-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예, 윤석열은? 지금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예. 굉장히 또 현장에서 이 윤석열 후보의 얼굴 뭐 저희도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아주 가까이서 봤을 때 뭐 굉장히 감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동을 해서 뭐 여기서 또 이제 국민들 앞에 지지자들 앞에서 뭐 정치적인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정말 감사 인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뭐 저기서 감사 인사를 전한 다음에 집에 잠깐 들어가서 조금 피로를 푼 다음에 또 내일 기자회견도 있고 뭐 현충원 참배라는 공식 일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정치적인 오늘이죠 이제 뭐 날이 밝다 보니까 오늘과 내일을 자꾸 헷갈리는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뭐 몇 시간 뒤입니다. 현충원 참배하는 것도. 그렇죠. 때문에 뭐 정치적인 메시지는 뭐 사실상의 이 국정 운영 어떻게 하겠다 첫 일성이 되겠죠. 그거는 뭐 내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오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이 됐을 때 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 본인이 이렇게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될 거라고는 글쎄요, 윤 후보조차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윤 후보가,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당사 무대에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조금 큰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이례적으로 5년 만에 전례 없이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87년 직선제 이후에 5년 만에 정권 교체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도 사실 조금 여러 가지 했던 것,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10년 교체, 정권 교체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례적으로 된 것. 근데 저는 그 관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도 그렇고 당선된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이긴 것도 그렇고 뭐 때문이겠습니까? 국민들의 뜻입니다. 국민들의 뜻. 이거 선거에 이긴 것도 윤석열 후보가 잘해서 국민의힘이 뭐 선거 캠페인을 잘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 국민들이 만든 구도 덕분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생각 덕분에 된 것이니까 물론 뭐 잘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까 좀 이제 여러 차례 얘기하신 그런 것들 가운데서 앞으로 뭐 이제 행보, 뭐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인수위 꾸리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 행보 같은 것도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당이 잘해서 뭐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구도 덕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것도 정말 꼭 잊지 말고 정말 국민의 뜻에 맞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본인이 사실 아까 뭐 레이스 가운데서 그 힘든 선거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했지만 예. 지금 아직 정치인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실제 교수님 정치인 잠시만요. 예. 특설무대 연단에 윤석열 당선인이 섰습니다. 현장으로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열렬하게 격려와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초심자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우리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셨듯이 저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하나입니다.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격과 책임과 또 자유의 연대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더운 여름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이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권 교체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선거운동을 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제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우리 당직자 여러분,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주겠습니다.
제가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퍼컷 세레머니를 할지 말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했습니다. 이번 유세 때 트레이드마크였던 윤 후보의 어퍼컷 세레머니 한 두세 차례 봤고요. 지금 카메라 앞에, 언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송찬욱 기자. 어쨌든 특설 무대는 당 지지자들 혹은 윤석열 당선인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다 보니 당원들에 대한 인사 혹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메시지가 좀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뭐 여러 감사 인사 중에 전 사실 이준석 대표를 콕 집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뭐 보셨겠지만 포옹도 나눴습니다. 사실 이 선거운동 기간에 굉장히 갈등 상황도 많이 보였고 그걸 또 해결을 해서 또 함께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인수위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고 이 여야 갈등, 이 정부와 여당 간의 갈등 상황으로도 비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기 때문에 당장 갈등은 없지 않을까 싶지만 앞으로 뭐 지방선거도 있고 많은 정치 이벤트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장면, 이 지금 행사에서는 가장 좀 주목이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당 내부 메시지를 송찬욱 기자가 짚어줬는데 이준석 대표와 뭐 사실 전 국민이 알만한 악연인들 혹은 우리 좋은 원만한 사이가 아니라고 평가받는 안철수 대표도 오늘 앞서 그 개표 사항실에 함께했고 앞서 저희가 인수위 얘기도 짧게 했지만 그러면 또 안철수 대표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인수위에 혹은 뭐 인수위원장 혹은 이제 공동정부에 대한 얘기도 벌써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못지않게 안철수 대표 얘기도 또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여기서 분석했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윤 후보 비슷하게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인수에 대한 공동정부에 대한 생각도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사실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윤석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이제 뭐 인수위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나서 정부를 구성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글쎄요 뭐 리스크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가장 신경을 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당과의 관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거대 야당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기존에 지금 뭐 국민의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정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당과의 관계 자체를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특히나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당에 남아서 더욱 당에 대한 어떤 장악력, 그립감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이제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등들을 이제 최대한 어떻게 보면 더 폭발하지 않게 이제 봉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더 여당 내에서 권한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청와대와 여당과의 갈등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노동일 교수님께 마지막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노 교수님.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고요. 총평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당사에서도 그렇고 저 상황실에서도 그렇고 와서도 한 얘기가 중에 이제 조금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아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이재명,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치하를 했지만 그분들을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본인의 국민으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꼭 명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뭐 모든 국민 하나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명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초심을 잃지 말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말라. 국민이 불러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잘해서 아니라는 것하고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고난을 함께하기는 쉬운데 영광을 함께하기는 어렵다. 이제부터는 이제 뭐 자다툼 할 겁니다. 뭐 특히 또 인사권 다툼. 좀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는 게 바로 공천권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냥 봉합해놓고 일단 수면 안에 그냥 놔놓고 수면에 위로 떠오르지 않게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그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그런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불거지더라도 바로바로 그것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정치력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채널의 나의 선택 2022 3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분 뒤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4시 5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서 나의 선택 2022 3부가 진행이 됐고 나의 선택 3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뒤고요. 잠시 뒤네요, 이제. 오전 6시에는 김윤수, 홍유라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특보 시간의 이후 상황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뉴스탑10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